정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에 귀멸의 칼날 세계관 최강자 요리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에서는 적수가 없는 최강의 검사 요리치가 사기적인 강자가 넘치는 주술회전에 들어가면 어떤 활약을 할지 요리치를 주술회전의 이타도리 유지와 대치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이 가상실화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제 때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치는 한 무사 집안의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이마에 붉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 불길 아이라며 전대를 받고 자랐죠. 요리치를 그나마 아껴주고 사랑해주던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신 뒤 그는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우타를 만나 함께 살게 되었고 만 16살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생계를 위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어떤 곳에서 계속해서 위화감이 느껴졌고 그곳을 따라가 보니 어떤 동굴에 부적이 붙어있는 걸 보게 되었죠. 요리치는 그 부적 주변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기운이 가득하다는 걸 알고 그 부적에 손을 대게 되었고 요리치가 있던 동굴의 공간이 일그러지며 어느 곳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눈을 뜬 요리치는 꽤나 놀라운 표정을 짓게 되었는데 그곳은 자신이 살던 곳이 아닐 뿐더러 온통 처음 보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아까 봤던 동굴의 흔적 그리고 자신이 나무를 하러 갔던 곳에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살던 시대에 수백 년이 지난 시대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리치는 순간 어떤 기묘한 느낌을 받아 그쪽을 봤고 그곳은 엄청난 위화감이 넘쳐났죠. 한편 그 건물 안에 있던 인간들 그들은 한 고등학교에 오컬트부로 있던 학생들이었고 우연한 계기로 특급 주물인 요멘 스쿠나의 손가락을 얻게 되었는데 그 손가락에 이끌려 주령들이 튀어나와 그들을 습격했습니다. 그 특급 주물을 회수하러 온 조술사 메구미는 자신의 식신들을 사용해 주령들을 대체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주령의 공격당해 나가 떨어지게 되었죠. 그때 메구미와 함께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왔던 이타도리 유지 선배와 메구미를 구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들어갔는데 그 순간 또 한 명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고 그는 바로 요리치였습니다. 요리치는 엄청난 속도로 그 주령들을 주먹으로 쳐 날려버렸고 메구미는 넌 뭐지? 주령이 보이는 거야? 라고 묻자 요리치는 이 커다랗고 기분 나쁜 녀석들이 안 보일 수가 있겠냐고 했죠. 요리치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령의 모습들도 완벽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리치는 이 거대한 주령들보다도 더욱 이질적이고 소름 끼친 존재를 발견했는데 그건 바로 스쿠나의 손가락이었죠. 주령이 그 손가락을 먹으려고 하자 메구미는 저걸 주령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고 요리치는 빠르게 뛰어가 그 손가락을 낚아챘습니다. 그렇게 주령들을 박살낸 다음 요리치는 도대체 이것들은 무엇이냐고 이 손가락은 또 뭐냐고 했죠. 메구미는 주령은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에서부터 자라난 존재들이며 주력을 잘 다룰 수 있는 주술사가 아니면 주령의 존재를 이렇게 확인하고 때려 죽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른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리고 그 손가락은 로맨스쿠나의 손가락 역사상 최악의 주술사였던 자의 손가락이지 자 그걸 나한테 넘겨줄래? 라고 하며 누군가가 다가왔죠. 요리치는 그를 보고선 엄청나게 경계했고 순간적으로 저자에게 이 손가락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요리치의 눈에는 그가 숨겨놓고 있는 푸른 눈이 보였고 저자는 지금껏 만나본 적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 이 손가락을 나쁜 의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 남자는 어이 그 손가락은 위험하니까 내가 가져가야 해 어서 줘 너 그거 가지고 있다간 죽을 수도 있다 라며 가볍게 말했고 요리치는 그 남자의 말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요리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다른 존재에게 위협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싸움을 즐겨하진 않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질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었기에 그를 앞에 두고 전투태세를 갖췄죠. 그 남자는 오호 그냥 건네릴 수는 없다는 건가? 네 녀석 확실히 수상한데? 나는 특급 주술사 고조 사토루라고 한다. 넌 이름이 뭐지?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나는 지이쿠니 요리치 평범한 나무꾼이다 라고 했죠. 사토르는 그럼 실력 좀 볼까? 라고 하며 가볍게 요리치에 접근해 손가락을 낚아채려고 했는데 요리치는 그런 사토르의 움직임을 읽고선 피해버렸습니다.
사토루는 자신의 공격을 피했다는 것에 엄청나게 흥미로워했고 좀 더 속도를 올려봐? 라고 하며 더 빠르게 요리치를 공격했죠. 요리치는 계속해서 그 공격을 회피하며 뒤로 빠졌고 사토루는 이야 엄청 감이 좋구나 라며 술식을 사용해 요리치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요리치는 사토루 쪽으로 끌려가며 사토루의 허점을 찾았고 그대로 그곳을 향해 주먹을 날렸죠. 하지만 요리치의 주먹은 사토루의 몸에 닿기 전에 멈춰버렸고 요리치는 이 남자에게 물리적인 타격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토루는 확실히 너 재능이 넘치는 것 같은데? 진짜로 정체가 뭐지? 이 움직임은 평범한 나무꾼이 아니야 라고 말했죠. 요리치는 자신에게는 무기도 없는 상황이기에 이 남자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이대로 있다가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빼앗기게 될 테니 차라리 확실하게 이 손가락을 자신의 선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판단을 했죠. 그렇게 요리치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삼켜버리고 말았고 메구미와 사토루는 그걸 삼켜버리면 어떡해? 라고 하며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사토루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인간에게는 독약이나 다름없기에 곧바로 죽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 요리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무렇지 않게 멀뚱멀뚱 서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요리치 얼굴에 여러 개의 눈이 나왔고 그 눈에서는 드디어 부활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토루는 루멘 스쿠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스쿠나는 뭐지 이 자식? 이라며 갑자기 슉 들어가게 되었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요리치 몸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사토루는 흥미롭다는 듯이 스쿠나를 눌러버린 건가?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라고 웃었고 네가 특급 조물인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어 스쿠나가 내 몸에서 깨어나 버렸으니 아마 넌 주령으로 간주되어 주술계에서 널 퇴치하라고 명령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그걸 먹어버렸냐며 이렇게 되면 널 퇴치할 수밖에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요리치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죽일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말했고 사토루는 너 마음까지 꿰뚫어보나? 라고 하며 호탕하게 군 뒤 그래 주술계 사람들은 내가 막을 수 있지. 너를 처형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겠지만 내가 그것을 보류시키겠다. 내가 볼 때 너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삼켜도 버틸 수 있는 그릇 너를 이용해서 스쿠나의 모든 손가락을 모은 뒤 한꺼번에 처분해야겠어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자신이 남들과 다른 능력을 지녔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태어난 이유가 어쩌면 이 일을 하기 위해 스쿠나라는 존재를 없애기 위한 그릇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리치는 그럼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었고 사토루는 너 지금 몇 살이냐? 라고 물었죠. 요리치는 만 16살이라고 했고 사토루는 메구미 쪽을 보며 오 메구미 너랑 동갑이네. 그럼 너 이제부터 도쿄 주술고전에 입학해라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확실히 고조 사토루가 이상하고 가벼운 느낌의 인간이긴 하지만 나쁜 인간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 후에 메구미에게 들은 설명으로 고조 사토루는 현대 최강의 주술사이자 주술고전의 선생님이라는 걸 듣게 되었죠. 그렇게 주술고전에 입학하게 되었고 사토루는 요리치에게 기본적인 주력의 운영 방식을 알려주었는데 요리치는 천재 그 자체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해버리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주령을 뵐 때 효과적인 칼 모양의 주구를 쥐어주자 요리치는 그야말로 엄청난 수준의 검수를 구사했고 사토루는 너는 겁만 써도 되겠다 라고 했죠. 그러다가 사토루는 새로 전학 올 학생이 있다면서 그 아이를 마중 나가기 위해 함께 갔고 시골에서 올라온 노바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요리치와 노바라를 시험하기 위해 주령이 나오는 어떤 건물에 데려갔고 이곳에 있는 주령을 재령하고 갇혀있는 인간을 구출해오라고 했죠. 노바라와 요리치가 그 건물로 들어가자 메구미는 사토루에게 요리치라면 역시 괜찮겠죠? 라고 물었고 사토루는 요리치는 아마 유타를 이은 특급 주술사가 될 녀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메구미는 유타 선배가 그렇게까지 강한가요? 겉보기에는 딱히 별거 없어 보였는데 요리치와 비교가 될 정도라니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요리치가 건물에 있는 주령들을 순식간에 베어버리고 아이를 유유히 구출해왔죠. 같이 따라 나온 노바라는 이 녀석 뭐야 엄청 강해 라고 놀랐고 사토루는 노바라의 능력은 검증 못했지만 알아서 잘 하겠지? 라며 얼렁뚱땅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후 소년원에서 주령에 의해 많은 죄수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무에 참가하게 된 요리치, 메구미, 노바라 그곳에는 아주 위험한 주령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냥 탐색만 하고 여차하며 도망가라는 임무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으슥한 건물 안에 들어가 탐색을 하던 중 마주친 주령은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은 특급 주령이었고 메구미와 노바라는 저건 우리 같은 학생들이 상대할 수 있는 주령이 아니라면서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메구미는 여기서 도망갈 것만 생각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요리치는 칼을 빼들게 되었죠. 그 순간 특급 주령은 요리치의 팔을 날려버리기 위해 공격을 했는데 요리치는 내비치는 색을 통해 그 주령의 움직임을 읽은 뒤 아슬아슬하게 피해버렸습니다. 그 뒤 요리치는 그 주령을 향해 칼을 휘두르자 마치 태양의 뜨거운 불길과도 같은 기운이 칼을 들어오게 되었고 그대로 그 주령의 팔과 다리를 베어버리게 되었죠. 그 주령은 엄청나게 당하며 온갖 공격을 퍼붓었지만 요리치는 빠르게 움직이며 그 공격들을 요리조리 피했고 다시 한번 헤어 꼼술로 그 주령을 갈갈기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메구미와 노바라는 그 모습을 보며 아니 저 주령은 특급이라고 라면서 충격을 먹었고 요리치는 그 엄청난 검술을 구사한 뒤에도 숨 하나 헐떡이지 않고 여유롭게 걸어 나왔죠. 노바라는 너 숨이 차지도 않는 거야? 라고 물었고 요리치는 나는 사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숨이 찬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임무는 주술계의 원로들이 스쿠나의 그릇이 된 요리치를 주기 위해 고조가 없는 틈을 타 일부러 특급 주령이 나온 임무에 배치했던 것. 하지만 요리치는 1대1로 특급 주령을 잡아버렸고 원로계의 계략은 실패로 끝나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엔 최초로 주술회전 세계관을 배경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었네요. 그 첫 타자는 역시나 귀칼의 최강자 요리치가 제기인 것 같습니다. 요리치를 완성형이 아닌 성장형에 위치해 놓고 기존 귀칼 원작의 요리치보다 더 강한 요리치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